충남대학교 국대리 전공과정 박정식입니다. 농산물 수출 보조 폐지가 한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배경과 선행 연구 그리고 차별성 분석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5년부터 농산물 수출 확대와 국내 가격 지지를 위해서 연간 726억 원의 수출 보조를 해왔습니다. 수출 보조의 근거는 WTO에 통제한 우리나라 수출 보조를 봤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367억을 통제하였습니다. 이 367억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359억 가량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출 보조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고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지자체의 수출 보조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누락을 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 보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WTO 규정에 WTO 농업협정 구조 사항에 개도국의 수출 운송 관련된 보조는 감축 이행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조 사항에 의거해서 그동안 수출 보조를 해왔는데 TTP가 체결되고 나서 TTP에 역내 수출 보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 제14 나이로비 협정에 또 개도국의 수출 보조를 2023년까지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맺은 FTA도 한 칠레, 한 페루, 한 콜롬비아 FTA 규정에 이러한 수출 보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26억 원을 지원하던 수출 보조 폐지 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수출 보조된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로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동부로 수출되는 물류 보조에 대해서 물류 보조가 폐지되고 나서 어떤 영향이 미쳤냐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 물류 보조가 폐지된 1995년을 기점으로 농가 수출액, 농가 소득, 농지 가격, 농가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한국 농업에 적용을 하자면 보조를 많이 받던 품목에 대해서 보조를 없애면 그 품목이 영향이 크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EU가 수출 보조를 감축하면서 EU의 수출 보조가 미국 유제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결과로 실제적으로 EU의 수출 보조 감소가 미국의 유제품 수출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그 사유가 상호 간의 제품이 상호 독립적이고 시장에서 대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수출 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감소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누락하였던 지자체의 수출 물류 보조액을 역산하여 전부 다 포함을 하였고요. 운송 방법에 따른 보조를 전부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딸기, 배, 파프리카, 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5가지 품목을 조사하였는데 이 5가지 품목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물류 보조액의 전체 63%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품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대표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 5가지 품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의 보조율 및 수출 경합도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별로 품목별로 지원되는 수출되는 물류 비용에 대해서 표준 물류비를 산정해 두고 이 표준 물류비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10%, 지방정부에서 25%, 전체 3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채소류 딸기 같은 경우는 동남아로 수출될 때 표준 물류비 자체가 6,822원입니다. 이를 보조액으로 산정했을 때 딸기를 항공으로 수출을 하면은 킬로그램당 2,387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출되는 품목의 전체 항공운송 비중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딸기 같은 경우에 99%가 항공으로 수출되고 새송이 같은 경우에 37%가 항공으로 수출되어 이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 폐지 시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시장에서 경합도를 봤을 때 딸기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주 시장이 홍콩과 싱가포르인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대부분 다 미국산과 경합을 하고 있어서 향후 수출 보조 폐지 시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보조 폐지 시 품목별로 가격 상승 요인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딸기가 2,388원, 새송이가 항공으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 2,971원의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형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액과 메타포 수출 보조액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지금 결과 수출 보조금이 1% 수출 보조금이 1% 상승할 때 수출액은 0.8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 그렇고 배 같은 경우 수출 보조액을 1% 증가시키면 0.99%의 수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을 중심으로 1분 동안 정리해 주세요. 예. 특이한 케이스는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 유럽으로 항공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1%의 수출 보조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출 증가액이 0.440%밖에 안 된다고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보조 폐지 시 농산물 수출 감소액에 따라서 농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출 보조율 및 수출 시장 경합도에 따라서 수출 감소액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를 가격 상승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 물류 보조금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출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류에 혼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여 혼적 시 물류비 절감에 좀 더 물류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PS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수출 보조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해오던 수출 확대 정책 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 수출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